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출연을 해 보았는데 정작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제 얼굴만 비추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께 그동안 이제 질문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좋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어떤 질문들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들 중에서 한번 세 가지를 추려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행렬 A의 함수 F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할 때 같은 아이겐밸류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에 아이겐 벡터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역학의 이제 파동함수, 우리가 매트웨이브라고 하는 것이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퀀텀 넘버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무한차원 벡터의 아이겐밸류, 중첩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렬 A의 함수라고 할 때는 이 행렬은 우리가 이제 사각 행렬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n by n 행렬의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a제곱, a 세제곱 이런 것을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사각 행렬의 경우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fa라고 하는 그 행렬의 어떤 함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f라고 하는 함수가 테일러 급수전개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f0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x 곱하기 f 프라임 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전개가 가능한 함수 fx가 있었다고 해보죠. 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것이 이 x 자리에 x 대신에 행렬을 a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f0라던가 또는 f 프라임 제로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수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함수로부터 계산할 수가 있는데, x 자리에만 이제 행렬 a가 등장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바로 이제 행렬을 이 함수로 만들 수가 있겠죠. 즉, 왜냐하면은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했을 때는 x 제곱처럼 이제 폴리노미알로 나오게 되니까 그 경우에는 우리가 행렬로 바로 대체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워 시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행렬을 정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테일러 급수 전개라고 하는 것이 급수 전개가 가능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즉, 바꿔 말하면은 지금 f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을 때 덧셈이 쭉 이제 계속돼 나가는데, 이 덧셈이 시리즈로서 컨버지 할 때, 즉 수렴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렴 테스트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 행렬이 a 제곱 나가는 것을 우리가 컨버지하는 수렴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이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는 개념을 확장을 해가지고 a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등장을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접하는 익스포넨셜의 a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익스포넨셜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radius of convergence, 즉 수렴하기 위한 x의 크기가 무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exponential x승이라고 하는 것은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간에 이제 수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exponential a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log a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곤란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log x를 앞서서 이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바로 로그 제로에서 출발을 해야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함수가 정의가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 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일러 급수 전개를 써가지고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경우, 즉 두 번째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행렬 a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m이라고 해볼까요? m 인버스 dm 해서 우리가 a라는 사각 행렬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에다가 이제 이 시뮬레리티 트랜스메이션으로 이렇게 되는, 쓰여지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a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m 인버스 dm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m 인버스 있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m 인버스의 d제곱의 m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a 세제곱, a 4제곱 가더라도 다 이제 다이아고널 파트의 제곱,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는 것에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함수가 있다고 할 때 그 함수의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야기를 하죠. 자, 앞 페이지에서 행렬 A가 이제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이 M 인버스 DM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요. D라고 하는 행렬이 다이아고널 행렬이고 그 성분이 D1, D2 이렇게 쭉 쓰여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 F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행렬 A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이 FD 한 것을 Similarity Transformation 한 것으로 즉 바꿔 말하면은 F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D라는 다이아고널 행렬에 각기 나오는 다이아고널 성분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FD1 나머지는 다 0으로 쓰고 하면은 그 다음에 FD2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그런 행렬을 FDN까지 있겠죠. 면은 그런 것을 Simulate Transformation 한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F라고 하는 것을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하지 않더라도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서서 말한 로그 A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M 인버스의 로그 D1, 로그 D2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진다는 것이죠. 즉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면은 굳이 테일러 전개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다이아고널 파트에 바로 이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한 행렬에 대한 우리가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행렬도 존재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 행렬의 함수를 정의하는가 이것은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더 깊은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끝부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이겐밸류가 이제 반복해서 등장이 될 때 아이겐벡터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직접 우리가 예를 한번 다뤄보면서 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해보죠. 지금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A라고 할 때 이 행렬의 아이겐밸류는 우리가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 해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뭐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써보겠습니다. 디터미넌트는 3 빼기 람다 그 다음에 이제 4 빼기 람다 또 3 빼기 람다니까 3 빼기 람다의 제곱에 4 빼기 람다 되겠고 빼기 이제 우리가 디터미넌트니까 대각 방향으로 1 곱하기 4 빼기 람다 곱하기 1 이 0이다 하니까 금방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해 볼 수 있겠네요. 묶어내게 되면은 4 빼기 람다에 3 빼기 람다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9 빼기 6 람다 더하기 람다 제곱에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8 빼기 6 람다 더하기 람다 제곱 이렇게 되니까 2 빼기 람다 4 빼기 람다 이렇게 이제 팩토라이즈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4 빼기 람다의 제곱에다가 2 빼기 람다가 0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죄송합니다. 아이겐밸류가 2하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이제 아이겐밸류가 3 곱하기 3 행렬이니까 3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 2개가 겹쳐버렸죠. 이제 4가 2번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겐벡터 구하는 것은 실제로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한 것에 x라고 하는 것이 곱해졌을 때 0이 된다 해서 이 x를 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아이겐벡터를 구하는 것이 될 텐데요. 람다가 2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죠.
뭐 제일 간단할 경우일 테니까 람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1, 0, 1, 0, 2, 0, 1, 0, 다시 1이 되겠죠. 한 것이 이제 x, y, z 해서 0이 되는 경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게 되면은 x 더하기 z는 0, 그 다음에 2y는 0, 또다시 이제 맨 마지막 것도 x 더하기 z는 0이다 라니까 뭐 금방 이걸 풀면은 y는 0이 되겠고 x, z를 더한 것이 이제 0인데 우리가 노멀라이즈까지 한다면은 x를 루트 2분의 1, y를 마이너스 루트, z군요. z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는 루트 2분의 1, 0,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완이라고 불러볼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람다가 4가 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행렬은 앞에 있어가지고 금방 기억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보면 마이너스 1, 0, 1, 0, 0, 0, 1, 0,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x, y, z를 다시 곱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0, 0, 0 되는 것을 만들고 싶은 경우니까 자, 여기 이제 x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마이너스 x 더하기 z는 0. 두 번째 거는 아예 없어져 버리죠. 세 번째는 다시 또 x 빼기 z는 0. 이렇게 가지고 보게 되면은 x가 z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y는 아무 값이나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겐 벡터가 하나로 물론 아이겐 벡터는 우리가 이제 항상 노멀라이제이션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떤 상수배를 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경우에는 그것만도 아니죠. x와 z가 같기만 하고 y는 아무 값이나 돼도 된다 라고 하니까 미지수가 사실 두 개가 등장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벡터의 형태가 이 x, y, 그 다음에 다시 x, z는 x와 같아야지 되니까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하면은 항상 이것은 이제 이 아이겐 밸류가 4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은 지금 이 아이겐 벡터는 두 개의 프리 파라메터를 갖는 2차원 이 서브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아이겐 벡터를 뭐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 하나를 E2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아무렇게나 잡아 볼까요? x를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로 잡고 y를 0으로 잡고 다시 x를 루트 2분의 1로 잡고 자, 이것은 당연히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아이겐 밸류가 4가 되는 여러분들 직접 뭐 넣어봐도 알 수 있고 당연히 이제 풀었으니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걸 한번 잡아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x를 0으로 잡고 y를 1로 잡고 하는 걸로 0, 1, 0를 잡았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아이겐 벡터의 E2와 E3의 어떤 임의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A, E2 더하기 B, E3라고 해보죠. 이것도 다시 또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직접 집어넣어 봐도 금방 알 텐데 사실은 여기 쓰여졌던 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형태인 거죠, 이미.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라면은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이 중근이 되는 경우에 람다 빼기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겐 벡터가 등장됐던 아이겐 밸류가 등장됐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 각 아이겐 밸류 하나당 1차원씩 배정이 됐던 것이 이제 두 개가 되니까 2차원 서브 스페이스를 만든다.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 2차원에 속하는 어느 벡터를 뽑더라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에서 인디펜던트한 두 개를 뽑습니다. 즉 E2, E3처럼 지금 보게 되면은 E2는 E3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서로 오소고널하게 만들어 가지고 E2와 E3가 서로 직교하게 오소고널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겐 밸류가 같아질 때 그 우리가 이것을 이제 멀티플리시티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아이겐 밸류가 어떤 특정 람다1이라는 값에 n번이 등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m을 이제 아이겐 밸류의
멀티플리시티, 람다1의 멀티플리시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물론 m은 이제 정수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그 m이라고 하는 것이 뭐 2, 1, 2, 3 이런 값일 텐데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는 m 디멘셔널 서브스페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질문 하나. 아이겐밸류가 이렇게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m으로 나올 때 아이겐 벡터는 항상 그 m 차원 서브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방 답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예제를 하나 놓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렬을 A를 한번 이런 것을 잡아보죠. 2, 1, 0, 2 이렇게 되는 행렬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이럴 경우에 이 행렬의 아이겐 밸류와 이제 아이겐 벡터를 구해봐라.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금방 여러분들이 이 아이겐 밸류를 구하게 되면은 디터미넌트에 a 빼기 람다 i 자, 이런 걸 해가지고 써보게 되면은 2 빼기 람다의 제곱 그 다음에 끝이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0이다. 해서 아이겐 밸류가 2가 이제 2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람다가 이제 2인 경우에 아이겐 벡터를 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에 이제 x를 계산하는 것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행렬은 0, 1, 0,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이제 x, y 간단하죠. 자, 그렇게 써놓고 보니까 식이 나오는 것이 y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이겐 벡터는 x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니까 바로 아이겐 벡터는 1, 0이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아이겐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죠. 앞서서 말할 때는 지금 멀티플리시티가 2면은 아이겐 벡터는 2디멘셔널 벡터 서브스페이스를 이루어야지 좋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경우는 보니까 아이겐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다기보다는 성질이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말한 대로입니다. 지금 경우에는 멀티플리시티가 2가 됐지만은 아이겐 벡터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내용이고 수학적으로 좀 더 이제 깊이 있어서 수리물리에서는 아마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소개를 이제 하자면은 어떤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이 매트릭스가 임의의 컴플렉스 매트릭스라고 합시다. 컴플렉스고 이제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라 그러면은 앞서서 제가 강의 때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컴플렉스 매트릭스 A가 항상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어떤 행렬들은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로 이 경우가 2, 1, 0, 2 되는 이 행렬도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행렬들은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러나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항상 이 행렬을 지금 위에 있는 모양 즉 여기 보면은 이제 2 하고 1 이렇게 나오고 밑에는 0이 되는 이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것이 람다 1 이렇게 람다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됐더라면 이렇게 쭉 갔겠죠 보면은 자, 그랬는데 어느 경우에는 람다 n, 람다 n 이렇게 이제 겹쳐서 나오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보면은 그럴 때는 이쪽 부분에 하나 항이 더 나오는 즉 어떤 a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긴 0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블락 센스에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이제 0이 되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의 블락 센스에서 아이겐 다이고널 파티에 아이겐 밸류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것이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밑에는 0, 위는 A 두 개짜리 경우죠. 만약 세 개가 됐다라면 예를 들어서 람다 1, 람다 1, 람다 1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리에만 이제 A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되는 즉 여러분들이 다이아고널 파트가 이제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쭉 나열하면은 그거보다가 하나 위쪽 줄만 같은 숫자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 조던 노멀 폼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수학적으로 좀 깊은 이야기긴 한데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항상 이런 식의 졸단 노멀 폼으로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신 이것이 바로 이제 조단 노멀 폼의 한 이그젬플이 되겠는데요. 그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두 개로 멀티플리시티에 맞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등장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어떤 행렬이든지 간에 이런 식의 조단 노멀 폼으로 항상 이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소개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하나 이제 보태고 싶은 것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행렬 A의 함수 이런 것을 정의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썼었죠.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하던가 아니면은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넣는다. 그 다이고널 파트에 함수 모양을 집어넣어서 이제 시뮬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정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둘 다 하기 어려운 경우에 바로 이 조단 노멀 폼을 써가지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x2 행렬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때 이것에 로그 A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한다면은 금방 이해하기는 쉽진 않겠죠. 이것은.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조단 노멀 폼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예를 들어 가지고 a 제곱이라던가 a 세제곱이라던가 하는 것을 이 조단 노멀 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되면은 이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행렬의 함수를 또 우리가 확장해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수준이 한참 넘어가는 것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행렬들은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단 노멀 폼을 접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행렬 A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겐밸류가 람다 1이라고 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 이상 여러 번 나오는 경우를 달리 말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디제너레이트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있고 그 두 행렬이 서로 커뮤트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커뮤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이제 커뮤테이트라고 하는 노테이션 정의하기를 AB 곱하기 BA 그 차이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A와 B라는 행렬이 서로 커뮤트할 때 그러고 이 두 행렬이 같은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갖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행렬 A와 B가 이제 커미트할 때 simultaneous diagonalization을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앞서 아마 들은 적이 있었을 텐데요.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에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R이라고 하고 아이겐 밸류를 람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AR이 람다 R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 식에다가 B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람다 BR 이렇게 이제 쓰여질 텐데 BA가 AB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커미트 한다는 말이니까 BAR은 우리가 ABR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써놓고 나면은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 BR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또 다른 이제 벡터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식이 말하는 것이 BR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BR이라고 하는 것이 A 행렬의 람다라고 하는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 또 다른 이제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밸류가 다 각기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다르다고 하면은 이 특정 람다라고 하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벡터는 1차원으로만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 BR이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는 원래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람다 아이겐 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였었죠. 그러니까 이 BR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아이겐 밸류 람다를 갖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BR이라는 아이겐 벡터와 R이라는 아이겐 벡터는 서로 비례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L이라고 쓰게 되면은 BR이 LR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즉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R이라고 하는 것이 또다시
B의 아이겐 벡터도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이겐 밸류는 이제 L이라고 이제 주어졌는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은 A라고 하는 이 행렬에 아이겐 벡터들이 있으면은 그 아이겐 벡터들은 B의 아이겐 벡터도 된다. 단 여기서 조건이 어떤 게 있었냐라면은 A의 아이겐 밸류들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게 되면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에 아이겐 벡터들이 다 공유가 되니까 그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하면은 A와 B 행렬을 동시에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simultaneous diagonalization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 이제 조건이 모든 아이겐 밸류가 각기 다를 때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몇 개가 같아져 가지고 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AR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람다 R이 되는 이 아이겐 벡터가 람다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멀티플리시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한 경우가 돼가지고 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이루는 경우 즉 이제 1보다 큰 2차원 이상의 어떤 벡터 서브스페이스를 이루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벡터 서브스페이스 속하는 어떤 벡터들 두 개를 잡더라도 어떤 벡터를 잡더라도 우리가 이제 A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서브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뭐 V'이라고 부르면은 V'에 속하는 어떤 벡터 R을 잡더라도 아이겐 밸류 람다를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BR을 해보게 되면은 당연히 BR은 이 우선적으로 LR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다른 이제 벡터가 되고 말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서브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 2차원이었다고 쳐보죠. 2차원이면은 2차원에 이제 대응되는 E1, E2 서로 오소고널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벡터가 있었다라면은 그 두 개의 벡터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AE1 더하기 BE2도 다시 이제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람다의 AE1 더하기 BE2 해서 아이겐 벡터가 될 텐데 B에 대해서는 꼭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B에다가 걸어가지고 AE1 더하기 BE2 한 것이 또다시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되기를 요구를 한다면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이 A와 B, 스몰 ab를 잘 잡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A의 이제 람다 R의 람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의 서브스페이스를 그 중에서 우리가 벡터를 잘 찾으면은 B에 대해서도 아이겐 벡터가 되는 그런 벡터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잡게 되면은 또다시 이 아이겐 벡터는 A와 B에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관점에서 행렬에서 볼 때는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지만은 B에 대해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B까지 같이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공유하려고 하면은 그 서브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벡터를 잘 찾아가지고 B의 아이겐 벡터가 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도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양쪽에 다 공유되는 아이겐 벡터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 A, B의 simultaneous diagonalization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앞서 이야기가 너무 설명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군요. 한번 우리가 예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을 한번 우리가 2, 1, 1 이런 행렬을 잡고요. 그러면은 B라는 행렬을 뭐 아무렇게나 잡아볼까요? 1, 2, 3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금방 A와 B는 커뮤트한다. 뭐 알 수 있겠죠? 자, A의 아이겐밸류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대로 아이겐밸류를 쓴 거나 마찬가지니까 2,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아이겐밸류 중에서 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럴 경우에 이 1에 해당하는 아이겐벡터는 형태가 어떤 형태든지 간에 0, A, B 형태의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A, 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겠지만은 람다가 1이 있고 이제 2가 곱해지는, 그래서 이 람다가 1이라는 이 중근을 갖는 경우에 아이겐 벡터는 A, B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파라메터로 기술되는 2차원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B에다가 우리가 0, A, B라고 하는 것을 걸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1, 2, 3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거니까 0, 2A, 3B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 A, B가 임의의 숫자일 때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아이겐 벡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이겐 벡터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그럼 바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바꿔 말하면은 B의 아이겐 벡터는 0, 1, 0 또는 0, 0, 1 이런 것이 이제 아이겐 벡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아이겐 벡터를 E2라고 부르고 이쪽 거를 E3라고 부른다면은 이 뭐 E1은 첫 번째 거에서 이제 여러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아이겐 벡터를 예를 들어 E1을 1, 0, 0, 그 다음에 E2, E3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아이겐 벡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simultaneous diagonalization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이 있을 때 그 행렬의 아이겐 밸류가 어떤 디제너레이트한 경우가 될 때 이 구별을 하는, 즉 디제너레이트한 벡터 서브스페이스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A와 커뮤터하는 또 다른 행렬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 B라는 행렬에 대해서 이 A 행렬에 대해서는 디제너레이트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겐 벡터가 이제 서브스페이스에서 구별이 안 되지만은 A, B가 B라는 행렬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 잡은 B 행렬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성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B라는 행렬을 우리가 등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 아이겐 벡터를 E2, E3를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 커뮤팅하는 또 다른 행렬을 등장시켜 가지고 디제너러스를 제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컨셉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요. 이 제가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피직스와 연결을 해가지고 양자역학의 어브저버블이라고 하는 개념을 등장시키면서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학에서 어느 경우에 이런 식의 행렬의 아이겐밸류의 디제너러시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될까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양자역학에 이 나오는 상태, 이제 물리적인 상태라고 하는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이 벡터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서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6번째 강의에 가보시면은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거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때 그 전자의 물리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벡터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 보시고요. 지금 경우에는 이것을 더 우리가 좀 확장을 해가지고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이 인피니트 포텐셜 웰에 전자가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뭐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 이 파동화 함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웰을 정의하기 위해서 x와 y축을 잡고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lx 길이만큼 y쪽으로 ly 길이만큼 이런 영역을 취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인피니트 포텐셜 월이 있다. 예, 제가 웰이라고 잘못 썼나요? 뭐 밑을 생각하면 웰이 맞겠네요. 자,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이런 포텐셜 베리어가 인피니트하게 있을 때 이 안에 어느 한 지점에 전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전자를 양자역학적으로 기술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쿼넌 미케닉스에서 파티클 이너 박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양자역학을 뭐 안 배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반 물리에서도 등장이 되니까 한번 다시 책을 들여다보세요.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상태함수를 기술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게 첫 번째 강의에서도 소개를 좀 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자, 이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하고 이제 우리가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리는 이 편미분 두 번 한 것을 더한 양
그래서 이것을 다시 쓰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 한 것을 우리가 이제 미분 기호인데요. 이걸 오퍼레이터라고도 이제 말을 하고 또는 우리가 h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 h가 이 psi라고 하는 함수에 걸렸을 때 constant e psi. 자, h는 어떤 스켈라나 이런 숫자가 아니고 오퍼레이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e는 우리가 이제 숫자입니다. e는 이제 에너지라고 불릴 텐데 어떤 컨스탄트 값 해서 오퍼레이터 h psi가 e psi가 된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라면은 h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렬 모양은 아니지만은 어떤 오퍼레이터인데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가 psi라고 하는 아이겐벡터에 걸렸더니 아이겐밸류 2를 갖고 이제 psi로 쓰여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푼다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온 이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이야기를 그 강의 6에서 한번 소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냥 답을 써보겠습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psi라고 하는 것이 x만의 함수와 y만의 함수의 곱으로 쓰여진다 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변수 분리라고 하는 방식을 써가지고 풀게 되는데요. 자, 그 풀이법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미분 방정식 소개를 할 때 또 등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 강의를 하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답만 한번 빌려다가 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자, 앞에 페이지에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즉 h psi가 e psi가 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솔루션은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와 있죠.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lx, ly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박스의 사이즈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등장되는 nx, ny라고 하는 것은 인티저 값입니다. 정수 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인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psi라고 하는 것이 x가 0일 때 또 x가 l일 때 이 함수 값이 다 0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만든 것이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도 y가 0이거나 그 다음에 y가 lx였군요. ly일 때도 0이 되는 자, 그 조건을 다 만족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인 함수로 이제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nx라고 하는 인테저 값이 이제 등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스퀘어 루트 lx ly 분의 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psi 제곱을 지금 이 영역 지금 dx, dy 해가지고 이 안에 네모 영역에다가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probability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면은 normalization이라고도 부릅니다. 어쨌든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붙은 비례상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 상태함수라고 하는 것이 nx, ny 두 인테저 값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지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psi에다가 nx, ny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psi nx, ny 즉 이 이야기는 nx, ny는 정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값들이 참 많겠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nx가 0이 되는 경우에는 psi가 아예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뭐 전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관심사 바뀌고요, 사실은. 전자 하나가 있는 것을 기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nx라고 하는 것이 0은 이제 아닌 경우를 따지게 되겠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nx가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그냥 사인의 부호만 뒤집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nx, ny라는 것이 1 이상의 우리가 자연수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자연수가 자연스럽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제약을 우리가 걸어 놓고 이제 psi 이걸 쓰게 되면은 지금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nx, ny라고 하는 표현을 적게 되면은 1, 1도 가능하고 1, 2, 1, 3 뭐 이런 것도 있겠고 2, 1 이런 식의 셋들이 이제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베이시스를 만드는 기본 요소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서서 h psi가 e psi가 된다라고 했고 그 솔루션 중에서 우리가 psi의 n1, n2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인 함수의 곱으로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n1, n2라고 하는 것을 특정 지어 가지고 우리가 psi를 정의하게 되면은 그 값을 사인 함수의 이제 곱으로 된 것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오른쪽에 나오는 2라고 하는 것이 지금 nx, 여기 nxy라고 이제 쓰는 게 맞겠군요. nx, ny라고 하는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달라질 텐데, 자, 그렇게 나오고 이제 이 식이 아이겐밸류 식을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psi nx, ny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h를 걸게 되면은 아이겐밸류를 지금 바로 여기 이제 써놨네요. 이 nx, ny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여러분 직접 해보십시오. 이 두 번 미분하는 것을 사인 함수에 걸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 nx, ny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면은 지금 이 psi nx, ny라고 하는 것은 h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가 되고 그 아이겐 밸류가 바로 이 nx, ny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앞서서 우리가 행렬의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가 뭐 n개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지금 경우에는 nx, ny 이 페어가 뭐 둘 다 1 이상이 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격자점으로 찍어보자면은 바둑판처럼 찍어보게 되면은 이 일사분면에 점이 무한히 많은 이제 디스크리트한 점들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아이겐 벡터의 개수가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이 psi nx, ni가 바로 그 무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아이겐 벡터들이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갖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지는 것이 nx, ny 페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이 1, 1인 경우 그때는 이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즉 바꿔 말하면 E1, 1이 값이 있을 텐데 E, 1도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고 1, 2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값은 이제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 그런데 만약에 LX와 LY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같아진다라면은 지금 이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와서 볼 때 LX와 LY가 같아지게 되면은 이 2, 1 경우나 1, 2 경우나 값이 같아져 버리겠죠. 자, 이렇게 돼 버리는데 바로 이런 경우에 에너지 아이겐밸류가 겹쳐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행렬에서 봤던 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가 이제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에너지 디제너러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은 아이겐 벡터들이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이 psi 2, 1, psi 1, 2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같은 아이겐 밸류를 갖는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에너지 아이겐밸류의 디제너러스를 한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nx, ny 값을 우리가 이렇게 1, 1, 2, 1, 1, 2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한번 쭉 써보게 되면은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같은 한 에너지의 디제너러스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3차원의 경우로 확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3차원의 경우에 디제너러스는 나중에 물리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연습 삼아서 한번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디제너러스가 이제 등장됐을 때 이 물리적으로 항상 에너지가 같으냐라면은 꼭 그렇진 않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라면은 지금처럼
디제네러스가 있기 위해서는 LX, LY가 같아져야지 된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실질적인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것이 좀 변형이 일어나던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텐데요. LX와 LI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은 이 겹쳐졌던 에너지가, 즉 바꿔 말해서 21, 12 경우에 같았던 에너지가 LX, LY 값이 조금 달라지면은 이제 분리가 되어 버리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디제너러시를 remove 한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형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이 디제너러스가 이제 제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은 물리 현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분자나 원자 이런 이제 물리학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변형을 주는 외부 요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파리클 이너박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써보았는데요. psi nx ny 라고 하는 아이겐 벡터가 있고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enx ny가 된다라고 이제 표시를 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 특정한 nx, ny 값을 갖는 경우에 이제 있게 되면은 그 전자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은 에너지는 enx, ny라는 값으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양자수를 nx, ny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에너지도 물론 이제 그걸로 이제 표시된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지만 전자가 항상 이런 특정한 아이겐 스테이트만 머무를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전자의 상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의 이 기본이 되는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즉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개수를 a, nx, ny라고 쓸 때 이런 nx, ny에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전자의 상태함수가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psi nx, ny라고 하는 것을 베이시스 벡터, 이제 기본 단위 벡터로 생각을 할 때 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앞서 이제 한 학생의 질문이 양자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nx, ny들이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썸을 한 경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psi는 양자수를 특정한 nx는 ny 값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고 그런 것들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에너지 아이겐 밸류가 아닐 텐데, 왜냐하면 서로 각기 다른 아이겐 밸류들의,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특정한 아이겐 밸류 값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psi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했던 이 h psi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제 해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h가 서메이션의 a psi nx ny 꼴로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썸이 있고 a nx ny에다가 h가 각기 걸리게 되면은 e nx ny가 되고 다시 이제 psi nx ny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nx ny에 대한 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일단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아이겐 벡터의 아이겐 밸류 모양으로 이제 표시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면은 이 h psi라고 하는 것에 다시 우리가 psi를 이렇게 내적을 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이 정확한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 어떻게 이제 표시가 되냐라면은 이 여기 지금 표시된 것에 E라고 하는 에너지의 expectation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중에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뭐냐라면은 특정한 어느 한 양자수를 갖는 상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즉 바꿔 말하면은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그냥 한 벡터로 이제 상태 함수가 표시가 되고, 그런 상태 함수가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h라고 하는 이런 해밀토니안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expectation 값을 얻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expectation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좀 더 상세히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앞서서 이제 특히 우리가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물질의 상태가 어느 고유한 상태, 즉 아이겐 스테이트에 머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에너지 값이 딱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기대값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말한 이 nx, ny 값과 같이 딱 결정된 값으로 이제 주어지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이겐 스테이트에 머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그 아이겐 밸류들이 디제너레이트한 경우에는 그 상태 아이겐 스테이트가 유니크하게 결정되지는 않는다. 즉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이룬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러고 여러분들한테 앞서서 이제 A, B 서로 커뮤팅하는 이런 행렬이 있게 되면은 simultaneous diagonalization 또는 이제 simultaneous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이제 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이겐밸류 값이 다 다를 때는 자동적으로 각각의 이제 아이겐 벡터들이 다 공유된다 이런 이야기였었고,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아이겐밸류가 디제너레트한 경우가 되게 되면은 B라는 행렬이 그 아이겐 벡터들 중에 이제 다시 서브셋에서 특정한 아이겐 벡터를 잡아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벡터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것을 이 앞서서 여러분들이 봤던 H라고 하는 해밀토니안 이제 무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행렬에 해당하는 오퍼레이터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뭐 행렬로 이야기를 하나 아니면 오퍼레이터로 이야기를 하나 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일단 행렬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A라는 행렬이 있는데 그 A라는 행렬의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 아이겐 밸류 람다라고 하는 게 멀티플리시티가 이제 2 이상이라서 또 바꿔 말하면은 디제너레이트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 디제너레이트한 스페이스 즉 아이겐 벡터가 되는 스페이스는 우리가 차원이 1차원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겐 벡터가 예를 들면 이제 두 개 인디펜던트한 게 두 개 이상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A하고 커뮤터하는 또 다른 행렬 B라고 하는 걸 등장시킨 다음에 그 B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 특히 이제 앞에 그 서브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분리해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아이겐 벡터를 이제 다른 오퍼레이터 또는 다른 행렬 B를 써가지고 디제너러스를 이제 리무브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B라는 행렬조차도 또 완전히 분리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A하고도 커뮤터하고 또 B하고도 커뮤터하는 또 다른 이제 세 번째 행렬을 또 찾아가지고 이 C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시 분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하고 났더니 다 분리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바꿔 말하면은 아이겐 벡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 각기 달라 구별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complete set of commuting observable 또는 commuting matrix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의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해밀토니안이 있으면은 그 해밀토니안하고 커뮤팅하는 또 다른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simultaneous 아이겐 벡터, 아이겐 스테이트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서 봤던 그 H라고 하는 이 해밀토니안이 디제너러스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해밀토니안하고 커뮤터 하면서 즉 이제 커뮤터는 오퍼레이터이면서 디제너레이트한 스테이트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이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브저버블을 찾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브저버블이 뭔지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다 보면 양자역학 강의가 되어버리겠네요. 자, 어브저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아이겐 밸류가 물리량이 되어 가지고 그 값이 측정할 수 있는 값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어브저버블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해밀토니안 H라고 하는 것이 아이겐 밸류가 E psi가 되고 이 E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라고 하는 측정 가능한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브저버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말고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션을 뭐 P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했더니 어떤 아이겐 밸류 값을 갖는데 그게 모멘텀이 되더라.
라고 하는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또는 뭐 스핀 오퍼레이터 해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런 물리량을 이제 주는 아이겐밸류 값으로 그런 오퍼레이터들을 우리가 observable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이 양자역학의 물리계는 해밀토니안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오퍼레이터로 일단은 그 캐릭터라이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물리를 다 이해를 하려면은 이 complete set of commuting observable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 물리량들, 그 값들을 다 측정을 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완전하게 우리가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은 행렬에 아이겐밸류와 디제너러스 이런 데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제 직접적인 응용이 물리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한 이 observable 또 그 측정, complete set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잘 활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Q&A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